곽 소장입니다. 전화통화만 하다가 건축주를 처음 만났을 때 곽 소장이 알아서 할 거라고 내려오기만 무작정 기다렸다고 합니다. 모형까지 다 만들어 놓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신선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상의 인상만 믿고 무작정 기다려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관심있게 본 영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영천 고경 전원주택이시랍니다. 주택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주택의 규모, 공사 금액이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롤모델이 영천 전원주택, 이미 반 이상의 설계가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설계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경되어 가는지, 어떻게 선택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계의 과정. 건축주는 현재 사는 집보다는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싶었다고 합니다. 30평형대 후반, 40평 좀 안 되는 그런 집.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방 3개가 기본이 됩니다. 지금 사시는 집도 방 3개이고 영천 전원주택이 데크를 제외한 설계 면적이 37평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사 금액도 그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주택의 규모와 공사 금액, 30평형대 후반에 600만원대 전원주택.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마감재, 창호, 싱크까지 줄줄이 계략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방 3개가 있는 30평형대 후반의 주택, 롤모델이 영천 전원주택, 당연히 영천 전원주택 평면이 1순위입니다. 언뜻 보면 평면 설계도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다른 구성의 평면을 제안하게 됩니다. 건축주분의 두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면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천 전원주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택 평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장기적으로는 방 한 칸 정도는 같은 공간보다는 독립된 공간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한번 아드님과 상의를 해보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과 같이 상의를 한 끝에 결정된 도면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도 전원주택 형식이었습니다. 방 2개가 있는 본체와 욕실, 싱크대까지 있는 별채로 구성된 2동짜리 전원주택. 영천 전원주택에서 청도 전원주택으로 롤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평면 구성이 결정되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 남의 사모님은 드레스룸이 있는 안방과 특히 주방에 붙어있는 다용도실에는 제기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바닥이 있는 많이 넓은 그런 다용도실 공간을 부탁을 했습니다. 청도 전원주택에는 드레스룸이 없지요. 다용도실도 건식이고. 그래서 평면을 2가지 안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실 주방이 중간에 배치된 일안입니다. 남북으로 거실과 주방이 크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을 들어서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평면입니다. 전형적인 3베이형 아파트 평면으로 볼 수 있죠. 거실과 주방이 서쪽 외벽 쪽으로 배치된 이안입니다. 현관에서 남북으로 오픈된 거실 주방까지 길게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을 들어섰을 때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대신에 거실은 남쪽과 서쪽, 주방은 서쪽과 북쪽 두 면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에서의 개방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안입니다. 가족끼리 상의한 끝에 거실과 주방 전체의 개방감이 극대화된 이 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위치가 결정되어졌다면 이제는 현관과 작은 방의 위치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관의 위치에 따른 3가지 안을 만들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남쪽이기는 하지만은 거실 쪽에 현관을 인접시켜서 들어섰을 때의 개방감을 최대화한 그런 안입니다. 작은 방도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배치시켜서 포치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현관이 여전히 남쪽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안방처럼 작은 방도 남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도 작은 방과 안방 사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여전히 유효한 현관이 별관과 제일 인접되어진 기존 안입니다. 작은 방이 북쪽에 있고 현관을 들어섰을 때 통로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안이죠.
사실 2개 안을 더 만든 셈인데 세 번째 기존 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헛수고를 한 셈이지만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안들이었습니다. 주택의 형태는 크게 지붕과 벽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 벽체는 평면에서 형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마감재 종류와 색상만 결정하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붕은 지붕 자재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평슬라브부터 박공, 모임, 경사지붕 등 지붕의 모양을 결정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처마가 있는 그런 집을 원했기 때문에 지붕 형태가 다른 여러 안을 만들었죠. 첫 번째 안은 변형 외경사 지붕입니다. 영천 전원주택의 형태를 응용했지만은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면서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서 스케일감을 키운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안은 모임지붕입니다. 안동전원주택이 모임지붕이죠. 벽체의 마감재가 제일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은 용마루가 많기 때문에 지붕 작업하는 폼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박공지붕입니다. 울진 전원주택, 청도 전원주택이 박공지붕이죠. 용마루의 품도 중간, 벽체의 마감재도 중간쯤 들어가는 그런 안입니다. 네 번째 안은 외경사 지붕입니다. 하향 전원주택이나 하동 전원주택이 외경사 지붕입니다. 용마루가 없기 때문에 지붕 제작품은 적게 들어가지만은 건축물의 한쪽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벽체 마감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트북으로 브리핑을 했을 때는 모임지붕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가족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1번 안을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영천 전원주택처럼 변형 외경사 지붕이죠. 여기서 번외로 하나의 안을 더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다. 경사 지붕의 높은 부분을 중간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끝을 높여봤습니다. 기존 1번 외경사 지붕보다도 훨씬 덩치가 커 보이는 안입니다. 번외로 만들어 본 안인데 의외로 심각하게 결정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건축주는 아들과 사모님과 상의를 한 끝에 기존 1번 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롤모델인 영천 전원주택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롤모델이 청도 전원주택으로 변경되어진 셈입니다. 그나마 지붕 형태는 영천 전원주택의 외경사 지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평면은 롤모델이 청도 전원주택, 지붕은 롤모델이 영천 전원주택, 영천 전원주택과 청도 전원주택을 응용한 안이 남해 전원주택인 셈입니다.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사비 때문에 층고가 2층 규모 이상인 영천 전원주택보다는 1.5층 정도의 청도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발전된 안이라고 만들어 보지만은 과감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할 걸 그런 후회나 미련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르꼬르비제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처럼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은 그 안만 쫓아가면 끝나는 그런 건축 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해오던 것처럼 그림을 탓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 평면을 그려서 최종안을 만듭니다. 크게 혁신적으로 변경은 불가하지만은 공간의 크기나 창, 문의 위치 등 디테일한 조정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가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 소장이었습니다.